사업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이거 직원을 고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을 잡지 못하고 좀 힘드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대개 보니까 두 가지 면에서 감을 잡기 힘드신 경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을 고용해보고 일시켜보고 일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직원을 고용한다 하면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거 잘 모르시는 거죠. 감이 없는 거죠. 자, 다른 하나는요. 대기업처럼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조직에서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보신 경험은 있는데 사업을 하시면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감을 못 잡는 경우입니다. 내 사업에서는 그렇게 직원들을 많이 고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감 잡기가 힘듭니다. 자, 이러시다면요. 직원을 고용하실 때 여러 면에서 어떤 양극단에 착각을 하시기가 쉽습니다. 직원에 대한 어떤 기대치에서도 양극단에 착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쪽 끝은요,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내 마음처럼 이해를 잘해줄 거라 이렇게 착각하세요. 반대쪽 끝은 반대, 기대가 너무 낮아. 저 직원 맨날 적게 일하고 농땡이만 치고 월급은 따박따박 다 받아가려고 한다 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고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요, 마음에 차지 않는, 성에 차지 않는 직원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직원들 모두가 맨날 뭐 적게 일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좀 착각일 수 있어요.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착각, 일반적인 착각이 뭐냐면 상대방도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그게 내 사업이죠. 거기서 벌어지는 일은 모두 다 내 책임이고 실패하면 그거 내가 다 떠안아야 되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이 쓰여요.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고 고객이 있다면 이런 건 고객이 정말 싫어하겠는데 저런 건 정말 좋아하겠는데 이러면 더 좋아하겠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해야 할 일도 정말 눈에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건 내가 사업을 하니까 내가 그런 거지 직원이 그런 눈높이로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직원들은요, 내 마음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들게 일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아마 빨리빨리 배워서 자기 사업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만일 내 마음에 쏙 들게 일하는데 그래도 계속 나와 함께 있다? 그 직원은 진짜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직원을 뽑으신 다음에 그 직원을 너무 믿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직원이 알아서 다 잘하겠거니 결국 기다려주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착각입니다. 직원이 내 마음처럼 일하게 만들려면요, 내가 그 직원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러니까 직원도 내 이런 다급한 마음, 애절한 마음 내가 보는 거, 이 시각을 잘 이해해서 알아서 일해주겠지. 이거 정말 큰 착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에, 초반에 이걸 완벽하게 알려주시고 제대로 피드백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바빠 죽겠는데 직원 뽑으면요, 그 직원까지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바빠집니다. 자, 그런데 직원마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실수하고 뭐 내가 그 직원 실수한 걸 바로잡느라 오히려 시간이 더 들어간다면요, 이럴 때 진짜 굉장히 짜증나고 이거 괜히 직원 뽑았나?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뽑은 다음에 오히려 마음이 막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워요. 자, 그렇다고 직원을 안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내가 정말 더 바빠지면요, 그때는 더 뽑기 힘들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바쁜데 더해서 직원까지 가르쳐야 되고 직원이 실수한 것까지 초반에 반드시 직원들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직원을 대하는 태도도 보시면 양극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끝은요,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짜 잘해주려고 애쓰세요. 양 끝이 있죠. 반대쪽 끝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갔다가 실망한 결과로 이렇게 되기 쉬운데
직원이 정말 골칫거리다. 탐탁치 가족은커녕 너무 싫어. 골칫거리야. 아이고 왼수. 이런 거, 이런 거 직원들도 나중에 가면 다 느낍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게 여러분의 입장이고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실력이에요. 자, 특히 처음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처음에 직원에게 지나치게 잘 대해주다가 나중에 급격하게 썰렁하게 나쁘게 대하시면요, 여러분이나 직원이나 서로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처음에 너무 잘 대해줘. 그러다가 하다가 한 번이라도 썰렁하게 나쁘게 대하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안 좋겠죠.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 처음에는 좀 빡세게 굴다가 나중에 잘해주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최고수는 한결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 빡세게 대했다가 그 다음에 잘 대해주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일을 너무 안 하려 한다, 너무 시야가 좁다, 너무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요, 직원들 중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분도 있고요, 잘하려고 애쓰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직원에게서 많은 걸 이끌어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직원들도 내가 어떻게 하든 잘하는 직원도 한 부류가 있을 거고요, 내가 어떻게 하든 못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죠. 그렇지만 이 중간에 직원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요 직원들은 진짜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크게 5가지 원리 방법 제안 드릴게요. 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가지 면의 실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업무 실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사람 관리 실력이에요. 역량입니다. 일단 그 업무를 진짜 마스터해 두셔야 돼요. 완벽하게 능숙하셔야 됩니다. 대기업처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요,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한 업무만을 떼어서 직원한테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직원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바로바로 여러분이 투입돼서 해결할 수 있겠죠? 또 직원한테 뭔가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만 잘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그건 마스터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또 어떻게 해야 이걸 잘할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 업무를 마스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스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 고용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그 일 맡길 때요, 여러분 마음이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자, 2번째, 사람 관리 실력, 역량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이게 불분명하다면요, 직원을 채용한다? 이거 정말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과 일할 때 1 더하기 1이 이게 2가 아니라 3이나 4야. 그러니까 소위 시너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훨씬 더 일을 잘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거나 일할 때 1 더하기 1인데 2도 아니야. 1 또는 0점 몇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이런 건 단순히 그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해본 그런 경험, 지식, 역량, 실력의 문제입니다. 자, 이거 대기업처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 관리 실력과는 정말 다릅니다. 말쑥하게 그 모범생처럼 지내던 분들이라면요, 대기업처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 관리를 한다? 잘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사업하신다?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러신 분이라면요, 직원이 나가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도 붙잡아서 함께 하신다면요, 훨씬 더 큰 이익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직원을 뽑는 이 전체 과정을요, 한번 투자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직원한테 주는 월급만이 투자가 아니에요.
직원들을 가르치는다 드는 시간도 투자죠. 맞죠? 그다음에 최소한 직원 뽑고 나서 초기에 시간 더 들고 여러분들 짜증도 나고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시기 거쳐야 됩니다. 요거 다 투자예요. 만일 여러분이 직원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면에서 굉장히 힘들다면요. 직원 뽑는 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물론 그 직원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마스터하면요. 그 직원 따로 나가서 사업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뛰어난 직원은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부족한 직원은 계속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또 직원이 2명 이상 있다면요. 직원 사이 관계도 굉장히 사업에서 골치 아플 거다는 것도 미리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직원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아닌 경우 많거든요. 문제 일으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가뜩이나 사업도 힘들어 죽겠는데 직원들이 이러면요. 정말 미칩니다, 이거. 자, 직원이, 특히 뛰어난 직원이 나가지 않도록 그 직원을 승진을 시키거나 또 그 직원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월급을 더 주거나 이러면요. 부족한 직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우픈 얘기지만 감사하게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직원 채용할 때는 이런 거를 앞뒤 다 미리미리 세세하게 생각해 보신 다음에 내가 드릴 시간, 노력, 비용 이 대비 얻을 게 더 많을 게 확실해 보인다. 이런 계산이 나온 다음에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투자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3번째. 뽑을 때 잘 뽑으세요. 저도 채용도 많이 해봤고 채용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만요. 채용할 때 보면 너무 그 한쪽 면만 보고 채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채용하려는 분이 너무 그 다급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채용을 한다면요. 다급하니까 여러 면을 객관적으로 보고 뽑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인상과 호감 이런 것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어 나와 비슷해서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채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이라서 호기심에서 채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야? 어떤 경우는 채용하는 분이 너무 자신의 판단에 과신하는 경우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척 보면 안다 이러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되게 잘못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판단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 직원이 이 일을 잘할지만을 염두에 두고 뽑으세요.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 일을 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제대로 알고나 있는 건지,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다음에는 어떤 경력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이런 거 잘 물어보고 뽑으세요. 자, 어떤 분은 면접에서 여러분과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답변을 하면요. 저 친구 얼마 안 나가서 나갈 것 같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경쟁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직원을 안 뽑으려는 분들도 계신데요. 대개는 그런 직원이 훨씬 더 시야도 좋고 훨씬 더 일 잘하는 경우 많습니다. 나중에 저 친구는 월급 2배 줘도 안 아까워. 이런 직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 직원을 동기부여하고 직원에게 일을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을 한 번이라도 좀 배워보셔야 돼요. 저는 가르친다는 말보다는 피드백을 준다는 말을 선호합니다. 요즘 세상에 스승과 제자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요. 내 일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이걸 가지고요. 피드백을 아주 실시간으로 짧게 끊어서 잘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에서 살펴볼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마지막. 여러분이 직원을 대할 때는요. 고객이라 생각하시고 영업을 하신다 생각하면서 대하세요. 자, 다소 생뚱맞을 수 있죠. 고객이라고 생각하라는 뜻이요. 무조건 떠받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고객이 별거 있나요? 고객이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서로 교환하는 관계가 고객이잖아요. 맞습니다.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대할 때 표현이 무슨 가족이니 뭐니 뭐 하더라도요. 그 근본에는 이런 거래 관계,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을 위한다는 게 명확히 깔려 있으니까 쿨하게 관계를 가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고객이 가족 같고 중요하고 그래도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고객 관계는 이렇게 쿨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직원을 대할 때 쿨하지 않은 경우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피를 나눈 가족인 줄로 아세요? 자, 여러분들, 그런 거 착각이에요.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대할 때 진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대하십시오. 사실 영업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잖아요. 이 영업 기술이 있으시면요, 모든 게 다 쉬워집니다. 고객을 대할지 어떻게 대할지 또 영업을 어떻게 할지 이거 정말 배우실 게 많지만 제가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세일즈 모델입니다. 화면 보시면 이게 세일즈 모델인데 특히 맨 아래 근본이 되는 그 두 가지를 볼게요. 맨 밑에 밑바탕이 되는 게 신뢰를 쌓는 겁니다. 직원과 신뢰를 만드는 걸 가장 먼저 하세요. 신뢰가 무슨 가족처럼 대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직원 입장에서 이분 밑에서 일하면 나한테 이익이네. 이런 분이라면 일해볼 만한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급 많이 준다? 이거는 좀 너무 단순하고 표면적인 이야기이고요. 사람은요, 월급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를 할 때, 내가 이 일을 제대로 잘 배우고 있네? 또 내가 능력이 개발되고 있네? 이 느낌, 이게 들어야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걸 애착을 가지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직원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먼저 여러분이 진짜 그 업무를 잘 하셔야 돼요. 마스터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직원을 개발시킬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자리에 준비된 직원이 올 수 있습니다.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야 준비된 고객이 옵니다. 여기가 신뢰고요. 요 윗단계가 파악이죠. 여러분들 직원을 정말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직원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건지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파악하세요. 그냥 넘겨짚지 마시고요. 가끔씩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야 엉뚱한 상황에 들어가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을 잘 파악하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그러니까 그 직원이 또 나가더라도요. 한 번 직원을 잘 파악해 두시면요. 그 다음 올 직원은 훨씬 더 제대로 여러분들 잘 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파악을 잘 해놓으시면 오래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직원 뽑는 것도 진짜 생각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채용은요, 일단 채용한 다음에는 처음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투자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채용할지 말지를 투자자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채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세심하게 예상하시고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채용하세요. 자, 일단 오늘 이걸 아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다른 분보다 경쟁 우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